자, 그럼 지금부터 르노 삼성 SM6 LP2와 함께 본격적으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 가솔린 엔진 혹은 디젤 이런 엔진들 대신 이제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주행 성능이라던가 실질적인 효율성 부분에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근에 점점 엔진 기술이 좋아지고 또 관련된 기술들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과연 실질적인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건 역시 공간과 시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SM6를 비롯해서 국내 대다수 차량들이 이미 이제 패키징과 공간 그리고 시야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을 만큼 많이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6의 공간 또한 충분히 만족스럽고 또 그 시야 또한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중형 세단인 만큼 일렬 공간의 레그룸과 헤드룸은 충분한 편이고요.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시트의 질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윙아웃 헤드레스트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시트의 이런 질감과 이런 패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전방 시야 같은 경우는 보넷 라인이 굉장히 유선형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방의 시야가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좌우 사이드 미러를 통한 측방의 시야도 준수한 편입니다. 후방의 경우에는 약간 이 루프와 C필러가 날렵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조금 비좁긴 한데 그래도 운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출력 140마력과 19.7kgm의 토크를 내는 2.0 LPG 엔진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트코사의 CVT, 즉 엑스트로닉 CVT를 통해서 전륜으로 출력을 전달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급 사양인 만큼 18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합 연비가 9.0km/L로 좀 기대보단 조금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아래 트림 같은 경우는 9.7km/L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그런 구성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위 트림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행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려되었고 또 기대되었던 부분이 바로 가속력에 있습니다. 물론 140마력이라는 출력이 중형 세단에게 부족한 출력은 아니고 또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충분한 출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PG, 많은 분들이 LPG라고 한다면 왠지 더 출력이 안 나올 것 같고 가속력이 더 나쁠 것 같고 그런 편견 같은 게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그러한 느낌은 갖고 있는 건 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처럼 주행을 하면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보면 생각보다 잘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속력이라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SM6 프라임, 그러니까 2.0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140마력 사양의 차량을 경험해 봤을 때 그 느낌을 비추어 본다면 그 차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된다면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주행 상황에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LPG 차량 역시 조용하고 또 정숙한 편이에요. 물론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좀 강하게 밟았을 때 오웅거리는 이런 부밍음이 좀 들려오는 편이긴 하지만 이게 일상적인 주행에서 스트레스가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게다가 실질적으로 이전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라던가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노면 소음이라던가 풍절음 부분에서도 역시 SM6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정숙하고 만족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엔진의 조합을 이루는 이 엑스트로닉 CVT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CVT의 특성상 변속 충격이 거의 없는, 그리고 무척 매끄럽고 부드럽게 출력을 이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포티하게 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좀 많이 지디기면서 달리신다거나 아니면 기어 시프트 레버를 수동으로 옮겨서 수동 모드를 즐기신다면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주행에서 정말 이 엑스트로닉 CVT는 우수한 만족감과 여유로운 주행을 보장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엑스트로닉 CVT는 7개
기어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 모드를 사용해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아주 우수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CVT의 그 특성, 그러니까는 조금은 스포티하게 달렸을 때 변속이 조금 둔하다거나 아니면 직결감이 조금 좀 늦게 이어진다라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글쎄요, 어차피 이 LPG 차량으로 그렇게 속도를 높여서 템포를 높여서 달릴 일은 없으니까 크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차량의 거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저는 SM6 가솔린 사양과 이 LPG 사양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무게라던가 아니면은 기본적인 특성도 유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도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티어링 휠의 조향에 대한 반응 또한 평범한,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한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 셋업과 조향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승차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SM6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고 나오죠. 특히 19인치 휠을 장착하신 분들은 이 SM6의 승차감이 굉장히 튄다라고 좀 지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가 다양한 차량을 시승을 하고 또 SM6 또한 다양한 사양을 시승을 해보았는데, 확실히 19인치 휠을 장착한 사양의 경우에는 조금 차량이 스포티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7인치, 18인치의 휠을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는 훨씬 부드럽고 여유로운 승차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이 SM6 LP에는 최고 사양이 18인치 휠 타이어이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한 논란이나 혹은 불만 같은 거는 크게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주행을 이어가며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어느 정도는 잘 다듬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후륜에서는 조금 탄탄하게 좀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약간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거나 스트레스를 줄 정도는 아니고요. 차량이 조금 더 젊은 소비자들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제동 성능에 있어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만큼 제동이 되는, 다루기 되게 좋은 셋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페달 조작으로도 급작스럽게 이렇게 제동을 하는 타입이 아니고 좀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제동이 되는 타입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일상적인 주행에서 다루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이어의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 성능도 충분히 우수한 편이어서 긴급 상황 시에 급 제동을 하거나 급작스럽게 아주 강한 브레이킹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이러한 브레이킹이 연이어 이어질 때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동력과 그 제동력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6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역시 실내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 우아한 매력과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3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이제 소재와 디테일이 더해진 건 물론이고, 센터페 시야에 자리한 이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 패널, 그러니까 S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역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죠.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또 주행을 하면서는 또 이제 음악을 듣는 걸 꽤 좋아하는데, 사실은 경쟁 모델들 혹은 엔트리 차량들이 이 사운드 시스템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는 게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었다는 거, 이 부분은 SM6 LP의 정말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SM6는 기존에 단순히 LPG 차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유지비가 덜 들어서 좋은 차량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매력과 고급스러운 특유의 SM6 매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를 낮출 수 있는, 물론 그에 대해서 출력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대안책이라는 좀 또 다른 선택지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오토가스에 대한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을 거고, 뭐 LPG 사용 시에 미세먼지 발생량이 제법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연료를 만든다는 부분도 분명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 LPG의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LPG 차량이 단순히 합리적이고 유지비를 낮추는 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SM6 LP처럼 고급스러운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LPG 차량으로서의 가능성이라던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SM6 LP는 정말 적시적소에 등장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출력과 절대적인 연비에서는 조금 아쉬울지 몰라도 차량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얻어지는 베네핏, 그리고 절감되는 비용 부분에서 확실하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이 LPG 탱크가 그 본배 타입이 아니고 도넛형 타입이 이제 트렁크 하단 부분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까지 모두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다양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M6 LP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만족하는 차량은 아니겠지만 분명 LPG 시장에서, 그리고 또 LPG 세단으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이미 기능적으로나 아니면은 품질적으로나 완벽히 검증된 차량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LPG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 시장에 대비한 SM6 LPE가 과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 기출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르노삼성 SM6 LPE와 함께 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